신인간혁명 21권 이케다 다이사쿠 공명음 멤버의 신뢰도 두터웠다. 그러나 일본에서 누린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영국으로 돌아온 고든 부부의 생활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이 무렵 고든이 일하는 회사는 급여가 낮아 구두 바닥이 벗겨져도 새로 사서 바꿀 여유조차 없었다. 냉장고는 텅 빌 때가 많았다. 해외에 가는 아내 미스에게 줄 버스비조차 없는 날도 있었다. 노고 없이 건설은 없다. 그 노고가 바로 공덕, 복운의 씨앗이 된다. 고대는 지지 않았다. 대영 제국의 투장은 평화와 행복을 위한 광선유포의 대장군이 되어 민중의 대지위를 오로지 달렸다. 그리고 영국 사회에 진실한 불법을 뿌리내리게 하여 그 후 발전의 기반을 구축했다. 런던 시내에서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는 마지막에 멤버들 중 16명의 유지가 토머스 몰리가 작곡한 지금은 5월이다 등을 합창했다. 16일 파리에서 열린 유럽 우호제에도 출연해 노래를 선보인 멤버이다. 훌륭한 노래에 찬사를 보내는 박수가 앙코르라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그 속에서 신이치가 마이크를 잡았다. 고맙습니다. 진정으로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랫소리 그리고 그 정성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합창하신 여러분이 정식으로 합창단을 결성하면 어떨까 하는데 좋습니까? 찬동하는 박수 소리가 한층 크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앙코르 뒤에 신이치가 다시 말했다. 만일 좋으시다면 이 합창단 이름을 런던 5월 합창단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합창한 노래도 5월의 노래이고 내가 영국을 방문한 1972년, 1973년, 그리고 올해도 5월입니다. 내가 회장에 취임한 달도 5월이었습니다. 봄 5월은 실로 희망의 계절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영국의 행복의 봄을 부릅시다. 다시금 박수가 크게 일고 환호성이 터졌다. 신이치와 멤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두 가슴에 기쁨의 꽃이 피고 희망의 무지개가 펼쳐졌다. 다음날 19일 오전 10시 야마모토 시니치와 미네코는 가와사키 에이지 일행과 함께 런던 시내의 왕립국제문제연구소를 방문했다. 토인비 박사가 오랫동안 일하며 국제문제 연구에 몰두한 연구소다. 박사를 보필한 루이즈 올 비서가 온유하게 웃음 지으며 신이치 일행을 맞았다. 신이치는 토인비 박사와 연락할 때 등 중간에서 애쓴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박사에게 문병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박사와 신이치가 엮은 대담집 21세기를 여는 대화 일본어판 특별 장정판을 건넸다. 토인비 선생님은 영재가 담긴 역사적인 소산을 남기셨습니다. 또 서양과 동양의 뜻깊은 대화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신이치는 소카대학교 교수회가 결정한 토인비 박사에 대한 소카대학교 명예교수 증서를 전달했다. 이것은 내가 창립한 소카대학교가 토인비 선생님이 이룩하신 인류사에 대한 문화적 공헌과 학술적 공적을 기려 최대의 경의를 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토인비 박사와 베로니카 부인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박사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부부에게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을 적은 메시지였다. 올 비서는 토인비 박사가 지난해 8월 이후 병상에 있으며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야마모토 회장님이 주신 진심 어린 증서와 여러 가지 선물을 제가 책임지고 전하겠습니다. 신이치는 말했다. 고맙습니다. 토인비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날들은 내게 황금과 같은 최고의 추억입니다. 영원 불멸의 재산입니다. 대담 마지막에 선생님은 인류 전체를 결속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당신이 이러한 대화를 더욱 펼치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는 생명에 새겼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에게 토인비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로서 투쟁하겠습니다. 세계를 누비며 목숨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인류를 하나로 맺기 위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해 주십시오.
결의에 찬 늠름한 말이었다. 정신을 계승하는 행동만이 사상의 결실을 이루게 한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5월 19일 오후에 런던에서 파리로 돌아와 그 길로 파리 교외에 사는 작가 앙드레 말로시 댁을 방문했다. 말로는 행동하는 작가로 유명하다. 청년 시절에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를 방문한 말로는 식민지 정책에 의문을 느껴 반식민지 운동, 나아가 중국의 혁명 운동을 지지한다. 그리고 소설, 정복자, 왕도, 인간의 조건 등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어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자 공화파의 의용군으로 참전해 그 체험을 소설 희망으로 발표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전차 부대 사병으로 참전하지만 부상해 독일군에게 포로가 된다. 탈출한 말로는 레지스탕스 운동의 투사가 되고 전쟁 뒤에는 드골 정권에서 문화부 장관 등을 맡는다. 1974년 5월 말로는 시니치와 처음 만났다. 일본에서 모나리자전을 열기 위해 프랑스 정부의 특파 대사로 일본에 왔을 때 세이쿄 신문사에서 회담했다. 이때 대화는 3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주제도 예술 문화론, 생사관, 핵문제, 환경 파괴 등 다방면에 걸쳤다. 그때 프랑스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후 1년 만에 나누는 대화다. 말로의 저택은 잔디밭이 펼쳐지고 녹음에 쌓여 있었다. 회담에서는 일본이 나아갈 길을 비롯해 세계 정세와 21세기의 전망 등을 주제로 대화했다. 두 사람은 인간 변혁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행동하는 작가는 호소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정신혁명에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신이치가 대답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인간혁명만이 인류가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를 누르고 인류의 선성을 최대한 크게 넓혀야 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세계의 지성은 인간혁명에 귀결한다. 신이치는 앙드레 말로와 나눈 대화도 정리해 이듬해 8월 대담집 인간혁명과 인간의 조건을 발간했다. 5월 20일 신이치는 파리회관에서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자 미술사가인 르네 위그와 회담했다. 르네 위그와도 지난해 4월 세이큐 신문사에서 처음 만나 회담했다. 전시 중 그는 학예원으로서 나치스의 손에서 루브르 미술관에 더없이 귀중한 보물을 지켜낸 사실은 유명하다. 이번 회담에서는 정신적 힘의 부흥을 큰 주제로 삼아 인간혁명을 놓고 이야기가 활기를 띠었다. 그와 나눈 대화도 대담집 어둠은 새벽을 구하여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다음 날 21일 오전 신이치는 파리의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대사관을 방문해 레키 반 대리대사와 회담했다. 베트남 전쟁은 정전 1973년 뒤에도 남북 간의 전투가 끊이지 않았다. 북베트남군의 전차가 420, 당시 420에 무혈 입성해 남베트남을 해방하고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것은 겨우 20여일 전 일이다. 회담에서는 앞으로의 일본에 대한 외교, 남북 베트남의 통일 문제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아무쪼록 회장님이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베트남 인민의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 말에 신이치는 평화와 우호를 바라는 혼의 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프랑스 사회당의 집행위원이며 사회운동의 논객으로 유명한 질 마르티네 댁을 방문했다. 마르티네와는 지난해 3월에 도쿄에서 회담한 후 두 번째 대화였다. 여기서는 문명론, 나아가 지도자론을 화제에 올렸고 두 사람의 의견은 지도자의 조건은 명쾌함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신이치는 이번 유럽 방문에서는 만날 수 있는 지성인은 모두 만나 대화를 거듭했다. 신이치의 가슴에는 인류 전체를 결속하기 위해서 젊은 당신이 이러한 대화를 더욱 넓혀주기 바랍니다라고 한 토인비 박사의 말이 울렸다. 그리고 대화한 한 사람이 인간 변혁을 지향하고 신이치가 말하는 인간 혁명의 천리에 감명하여 정신의 공명음을 드높이 울렸다. 19세기 후반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 혁명을 완수할 것,
그리고 인간적인 혁명을 시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금세기라는 글을 남겼다. 지금 본격적으로 그 인간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마침내 때는 왔다.